자,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전업 투자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강의나 책을 팔려는 다른 목적으로 그냥 듣기 좋게 포장한 말들이나 실제로 실전 투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언증이나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이때까지 걸어왔던 길이기 때문에 누군가 전업 투자를 한다면 저는 조언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전업 투자자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주식이 매력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해진 답이 없는 것을 자기 마음껏 풀어 나갈 수 있다. 저는 이게 주식의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공부처럼 무작정 암기를 해야 되거나, 수학 공식처럼 어떤 공식을 대입해 가지고 그 공식대로 매매를 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 여러 가지 변수에 대응을 하면서 나 스스로 마음껏 풀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주식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매력이 너무 강해서 저도 참 어렵다 느껴질 때가 많은데, 또 크게 손실날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리는 날들도 있는데, 이 또한 주식의 매력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과정은 오직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된다는 게 주식의 매력인데, 물론 매매할 때마다 운이라는 조미료도 첨가되어야 수익금도 더 잘 붙고 좋겠지만, 주식이 정말 매력적인 것은 암기와 거리가 먼 저와 딱 맞는 곳이란 겁니다. 잠깐 쓸데없는 제 자랑 좀 약간 하자면, 제가 유튜브 초기에도 몇 번 말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생 때까지 전교 성적이 딱 중간 정도였는데, 제가 수학은 정말 잘해서 수학 경시대회인가 거기서 상도 여러 번 받고, 같은 반에 전교 1등 하는 애도 있었는데, 그 애가 시험 끝나면 제 수학 시험지랑 비교를 할 만큼 수학은 정말 잘했었습니다. 대신에 사회나 암기해야 되는 과목 같은 것들은 밑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생 한 3학년 때부터인가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를 실업계를 갔는데, 사실 공부하는 게 죽도록 싫어가지고 고등학생 때부터 공부도 안 하고 막장 테크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암기하는 게 너무 싫어서 공부 자체가 정말 싫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주식시장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암기, 그리고 정해진 뻔한 공식을 대입해서 풀어나가는 곳이 아니라 자유롭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 능력만 받쳐준다면 가능성이 무한한 곳이라는 게 주식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을 풀이해 보자면, 지금 책 보고 공부하는 거 다 쓸모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도 주식 책을 안 봤는데, 보통은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책을 분명히 보실 겁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생각이 달랐던 게, 주식 책이라는 게 왜 있는 걸까? 이걸 보고 돈 벌면 대한민국에 누가 주식을 안 하나라는 의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책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심이 원래부터 많은 성격은 아니었는데, 군 제대하고 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좋은 알바 자리를 소개해 준다 하길래 서면에 다단계 업체 끌고 가는 걸 보고 세상에 사기꾼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심이 많은 성격이 된 것 같습니다. 다단계 끌려간 건 어떻게 됐냐면, 제가 다단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생전 처음 듣는 거였는데, 설명하면서 골드 다이아 이런 말을 하면서 한 달에 800만 원 벌고 벤츠 탄다, 이 말 할 때부터 혹하기보다는 미친놈인가 생각을 하고, 앞에서 제가 웃으면서 내일 꼭 올게요, 또 올게요, 완전 좋아 보이네요,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도망갈 계획만 세웠습니다. 그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하루는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들 사업 열심히 설명하고 도망 못 가게 찜질방에서 재우고 다음날에 오게 해서 가입시키는 방식이라, 저는 서면에 찜질방에서 같이 자다가 몰래 빤스런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주식을 하면서 주식시장에 맞는 성격을 얻은 것도 세상에 사기꾼이 많다라는 것을 좀 빨리 깨닫게 된 게 도움된 것 같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 주식시장이 정말 어려운 게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결국에 잃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잠깐 번다 하더라도 결국에 다 뺏깁니다.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대로 그린 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 백지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전업 투자자는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완전 불안한 전업 투자자입니다. 이때는 내가 과연 이 일을 하는 게 맞는가? 저는 이때는 진짜 매일 잠들기 전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짜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내가 계속 나이를 먹어갈 텐데 이 짓을 하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이걸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돈을 만지고 있지만 모인 금액이 많지 않고 손실과 수익의 변동이 크다. 완전 불안한 전업 투자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좀 수익이 나는 것 같아서 전업 투자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손실을 볼 때도 너무 크게 보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익을 볼 때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보다가 손실도 갑자기 500만 원. 이렇게 꾸준하게 쌓아왔어도 한 방에 다 날려버리니까 너무 불안한 겁니다. 저는 이게 정말 좋지 않다 생각하는 게 가끔 찾아오는 큰 손실은 내동매매를 불러오고 연속 실패를 불러오기 때문에 큰 손실의 변동이 크다면은 계좌는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저는 이건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한 달에 억을 벌어도 한 달에 억을 잃을 수가 있다면 그건 완전히 불안한 전업 투자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원래 집안에 돈이 많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살아온 방식이 달라서 시드가 많은 사람들, 이 완전 불안한 전업 투자자에서 벗어나는 해결 방법은 무조건 손실에 대한 변동을 줄이는 겁니다. 손실에 대한 변동을 줄이는 것.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익을 약간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걸 줄이지 못한다면 이 불안한 전업 투자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며 당연히 불안한 전업 투자자는 언제라도 시장에서 퇴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손실에 대한 변동을 줄이는 것 말처럼 쉽지 않을 텐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욕심을 줄여가지고 저처럼 뭐 매매 금액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던가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꾸준히 오래 갈 수 있는 전업 투자자가 된다던가 시드는 계속 늘어난다 하더라도 수익금은 그렇게 커지지 않지만 차곡차곡 꾸준히 쌓아갈 수 있는 전업 투자자를 원한다면은 매매 금액을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뻔한 말이지만 칼 손절과 적당히 먹기. 계속 내가 손절했다고 주가가 오른다고 다음에 매매하는 건 끝까지 버텨야지. 이 생각하다가 크게 손실을 보기 때문에 큰 수익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손실에 대한 변동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의 여유가 생긴 전업 투자자. 자, 모인 금액이 남들보다 많아졌다. 남들보다는 많아졌지만 주식을 은퇴하고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애매할 것입니다.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 모든 단계가 스스로 자기 능력껏 풀어나가야 되는데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면 이제 수익에 대한 욕심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의 여유가 생겼는데 나는 그냥 이 수준으로 계속 끝까지 가늘고 길게 갈 거야 라 생각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에 만족하면 되겠지만 여기에 뭔가 부족하다, 좀 더 성장하고 싶다 하면은 그릇을 높여주면 됩니다. 대신에 그릇을 높였는데 1단계처럼 이 손실에 대한 변동이 커진다면은 다시 줄여야 됩니다. 그릇을 늘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3천만 원, 4천만 원 해서 몇 년째 거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늘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늘어났다가 매매를 실패했을 때 한 방에 500만 원씩 날아가면 제가 멘탈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릇을 더 이상 늘릴 수 없지만 지금 저처럼 그릇의 최대치는 있을 겁니다. 제가 이 2단계에서는 그릇이 뭐 1000만 원, 1500만 원이었다면 얼마든지 3, 4천까지도 늘릴 수 있다는 것. 해결 방법은 손실에 대해 안정이 되면 그릇을 늘리는 것. 2단계도 방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보다는 돈이 많아 보일 뿐이지, 뭐 시드가 억대로 진입했을 뿐이지, 주식시장은 내가 미친 짓 몇 번만 하더라도 언제라도 퇴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여유가 생긴 전업투자자인데,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고수. 제가 뭐라고 말해도 잘 풀어나가실 분들이며, 이 단계가 되면 절대 낱말에 휘둘리지도 않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매매가 가능하며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에서 상을 탈 수도 있고, 조금 무리하면은 이 모인 금액에서 더 크게 시드를 불리는 능력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차곡차곡 수익금을 쌓아가는 정도인데, 또 여기서 타고나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시드가 10억 있다면, 모인 금액이 10억이라면은 10억에서 저처럼 계속 100만 원씩 추가하면서 꾸준히 쌓아가는 게 아니라 뭐 10억에서 한 방에 15억이 된다던가, 한 방에 여기서 30억이 된다던가, 얼마든지 100억까지 순간적으로 점프할 수 있는 단계라 볼 수가 있으며, 이건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고수분들이 알아서 할 단계이긴 하겠지만 나는 굳이 욕심을 낼 필요 없다. 당연히 감수하는 게 커야지 얻어가는 것 커지는 것처럼, 잘못 삐끗하면 여기서도 타격이 큰 금액이라 그냥 리스크 관리하면서 꾸준하게 쌓아갈지, 아니면 좀 내가 이 아무나 오를 수 없는 단계까지 오르기 위해서 좀 가감해질지, 고수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단계인데 이건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이런 금액들이 필요할까? 살아가는데 이게 필요할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내가 다시 바닥까지 갈 수도 있는데, 물론 이런 분들은 10억에서 한 3억까지 간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시드를 불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제대로 다시 잡는다면. 위험한 변동을 줄일 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시간이 해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그 이상의 돈을 도전할 수 있긴 한데, 과연 내가 이런 돈이 필요할까? 아무리 돈 욕심에 끝이 없다고 하지만 이 돈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신의 영역. 주식시장은 ATM기로 느껴지는 초고수의 영역인데 뭐 이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3번, 4번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관리뿐입니다. 물론 1번, 2번 모두가 건강관리를 해야겠지만 3번, 4번은 주식에 집중하는 것보다 건강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4번에 대해서 걱정하고 제가 말해봤자 연예인 걱정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지만 언제라도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손실에 대한 변동을 키우지 않는 것. 아무리 내가 주식을 지금 잘하는 것처럼 느낀다 하더라도 절대 손실에 대한 변동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작정하고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 모험을 하거나 한방승부, 또는 진짜로 확신이 드는 종목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크게 한번 들어가는 거 말고는 평소에 그냥 숨 쉬듯이 하는 매매에서 손실에 대한 변동이 커지면 안 됩니다. 모두가 4단계는 아니더라도 3단계를 꿈꾸시겠지만 이 3단계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주 기초인 첫 번째 단계부터 필요한 손실에 대한 변동을 줄이는 것이며 결국에 리스크 관리입니다. 주식은 생존 게임입니다.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 곳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되는 곳입니다.
과연 전업 투자자로서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